적으로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시그널이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각각 시그널에 대한 그 펌 밸류, 마켓 프라이스의 변화율이 동일하죠. 그 두 개가 약분돼서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1로 나오고, 그 시그널의 가령 프리시즌이 달라진다 그러면 리액션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이긴 하지만 그 두 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였고, 그 아차리아 요즘 사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크게 봐서는 첫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뭐 인간의 경제 학문, 경제 활동을 다루니까 이게 이코노믹스의 일부분이고, 그 중에 또 기업을 주로 다루니까 파이낸스의 제가 어카운팅, 파이낸스는 또 어카운팅 중에 특히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의 일부분이다 해서 보면 이코노믹스가 뭐 제일 범위가 넓고 파이낸스 그다음에 어카운팅은 조금 그 중에 작은 부분이 들어가 있을 텐데, 사실 이 리터리처들이 이 이코노믹스 쪽에 뭐 리터리처가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파이낸스 리터리처, 어카운팅 리터리처가 서로 관계되어 있는 분야들을 다 다루는데 서로 잘 몰라요. 워낙 뭐 리터리처가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특히 그 파이낸스 하는 분들이 뭐 어카운팅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죠. 어카운팅 페이퍼를 파이낸스 저널에 실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뭐 경제학 저널이나 뭐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는 뭐 제일 그 경제학 종합적인 종합 저널로서 제일 권위 있는 저널인데, 아차리아 이 사람은 UCLA 파이낸스 교수예요. 네, 맞을 걸 아마. 아차리아. 디마르지오 이 사람도 파이낸스 뭐 유명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일란 크리머 이 사람 지금 저 아까 그 저 아인혼처럼 텔아비브 대학에 있는 경제학자인데, 그 UCLA가 아니라 아차리아가 NYU 지금은 어떻게 뭐 옮겼는지 모르겠고, 이게 오래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인포메이션이 쭉 쌓일 거 아니에요. 쭉 쌓일 텐데, 만약에 이때 no disclosure를 했다가, 이 직관적으로 그렇잖아요. 시그널이 별로 안 좋으면 우리 얘기한 대로 no disclosure를 하고 쭉 있다가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좀 좋은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디스클로즈를 하려고 이렇게 미루겠죠. 그 미룬다는 거는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거 each period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을 probability를 람다라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결국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디스클로저를 안 하고 해서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배드 뉴스가 특히 배드 뉴스가 한꺼번에 막 몰려서 나온다 이거예요. 뭐 여러 펌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디스클로저 뭐 어떤 애는 하고 어떤 애는 안 하고, 어떤 애는 하고 어떤 애는 안 하고, 그러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안 한 애들이 점점 이제 뭉쳐 있겠죠. 좀 더 많은 덴시티가 있을 텐데, 어느 시점에 되면은 그 디스클로저 특히 배드 뉴스에 관해서 많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클러스터링 전부 다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튀어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잘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사실 파이낸스 하는 친구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 디스클로저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뭐 많은 페이퍼를 쓰지는 않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걸 했어요. 그다음에 겉만 이 사람은 예, 그 지금 제목이 참 내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섹시해서 not only what but also when, 뭘 디스클로저 하는 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언제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포메이션 그 디스클로저 문제를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아차리아 같은 경우에는 싱글 시그널이 이제 계속 그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한 건데, 이 겉만하고 그 외 다른 사람들, 이것도 아마 저자가 3명일 거예요. 일란 겉만, 일란 크레머는 여기도 있네. 아까 이 페이퍼에서도 일란 크레머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 둘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내가 잘 모르는 친구고, 어쨌든 이 친구는 뭐냐면 그 페이퍼에 내가 아까 그 우리 디스커션 했던 그 이게 어떤 페이퍼냐면 페 2005 이 페이퍼인데, 이 페이퍼처럼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한꺼번에 그 튀어나오는 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그 뭐예요? Voluntary Disclosure 얘기해서 폐 2005 우리 제가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페이퍼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 페이퍼는 여러분들 이분 저 신현성 교수라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또 뭐예요? 유명한 저기 뭐예요? 많은 그 논문 쓰시고 그랬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두 번째 페이퍼는 제가 했던 그 페이퍼에다가 다이나믹스를 그 저기 뭐예요? 넣게 되면 결국 타임 디멘전을 하나 더 추가한다라는 건 뭐냐면 좋은 시그널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거 아니에요. 꼭 지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좋은 거 나오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우리 리얼 옵션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타임 디멘전이 들어오면 리얼 옵션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돼. 꼭 지금 해야 돼? 그런 의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이밍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다이나믹 모델에서는 그 이슈가 되겠죠. 2010년도쯤에 이제 두 개 페이퍼들이 나와서 많이들 그 사이트 되고 있는 페이퍼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이런 페이퍼들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변형을 하면서 그 재밌는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AER 페이퍼들 그 보시면 그 이런 것들과 관계가 지금 돼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efficiency, real effect 넘어갈게요. 그쪽으로 가는데, 제가 사실 아까 요 앞에서도 요 두 개 페이퍼 말씀을 드렸고, 근데 사실 제가 마지막 날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특히 우리나라 국내 박사과정 있는 학교들에 가서 이제 그때는 한 페이퍼를 세미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쭉 전체적으로 스트럭처를 그 디스클로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페이퍼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교수님 좋은 논문을 어떻게 써요? 그래서 막 답이 없어, 답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좀 뭐 대부분 박사과정 그다음에 교수님들 일부분 계신데, 저는 사실 리터리처 리뷰를 잘 안 해요. 리터리처 리뷰에 너무 이건 제 완전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시하는 분도 많은데 남이 뭐 했는지 공부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할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맨날 이 사람은 이거 했고 저 사람은 저거 했고 뭐 그러면서 리터리처에 대한 풍성한 널리지를 갖고 있어. 그럼 당신은 뭐 했는데? 자기가 쓴 건 없어. 그 뭐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리터리처 리뷰를 제가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잘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저기 뭐예요. 교수 생활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리터리처에 대한 널리지가 자연히 많이 쌓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조교수 때 박사과정 때도 별로 안 했어요. 그게 이렇게 자꾸 남의 쓴 것만 많이 보다 보면 머리가 좀 굳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해놓은 얘기 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자꾸 굳어버려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외려 백지 상태에서 아무런 영향도 안 받고 그냥 끄적끄적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 일단 해. 한 다음에 누가 뭐 이런 거 했나? 하고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겠지.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구글링 같은 거 하면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그래서 찾기가 훨씬 쉬울 텐데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아인헌하고 제 페이퍼가 2005년에 딱 같은 연도에 좌는 시카고에서 나오는 거고 JA는 뭐 지금 MIT지만 그때 당시에는 로체스터 대학이었는데 같은 연도에 나왔는데 둘이 거의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분석 방법이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퍼블리시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좀 마지막 날 조금 더 그 내 개인적인 뭐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남이 한 거를 많이 또 의존하지는 마라.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여기 리터리처 리뷰 페이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읽어볼 필요가 있지. 가령 그 소위 말하는 그 빅네임 대가들이 그동안 한 10여 년 보통 한 10년에 한 번 정도들 한 번 정도씩 이런 페이퍼들을 이제 그 저널 에디터들이 부탁을 해요 보통.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지난 한 10년간 그 리터리처를 정리해서 얘기를 해달라 하면은 이제 보통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의 그 디스클로저 페이퍼들이 전부 그 밸류에이션 문제에 귀착을 하다 보니까 뭐 중요하죠. 밸류에이션 문제에 귀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사람들이 크리티사이즈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래서 디스클로저가 궁극적으로는 이 X를 좋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펀더멘털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리얼 이펙트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그 퀘스천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2000년도쯤 제가 그 처음 그때 말씀드렸던 페 99, 이 인포메이션 게더링 얘기하면서도 제가 뭐 하나 틀렸다 그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거기서 이 리얼 이펙트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왜 클린한 게 나오는 중인데 여러분 이 X라는 게 랜덤 베리어블 뭐 우리가 지금 노멀리티를 어스움 했으니까 이게 가령 미니 세트하고 베리언스가 가령 시그마 X 스퀘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퓨처 캐시 플로우가 뭐 어떤 분포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X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이 분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가령 민을 훨씬 높게 만들자는 얘기는 물론 경영자가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베스트먼트를 한다든지 해서 이 세타를 로우 밸류에서 하이 밸류로 옮긴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으냐면 이랬던 디스트리뷰션이 민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가령 세타 L이고 이쪽이 세타 H면 예전에 가령 요만큼의 어떤 캐시플로우가 나올 덴시티 확률이 요만큼이라면 이제는 그 덴시티가 여기까지 높여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이펙트가 있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처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틀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제가 이 세타를 갖다가 인더지너스하게 디라이브 하려고 이제 했는데 뭐 끝에 가서 뭐 미스테이크가 하나 생겼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쓴 페이퍼가 이제 인더지너스 캐시플로우라 그래가지고 펌의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그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다 조금 더 그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이제 그 봤는데 그 봤던 것이 아까 여기서는 이 세타로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어떻게 쉬프팅 시키겠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ex ante 이게 이제 그 99년 페이퍼에서 제가 보려고 그러다가 미스테이크를 한 건데 ex ante는 뭐냐면 자 디스클로저 하고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내가 있을 때 디스클로저 했을 때 무슨 페이오프가 있겠죠. 그 다음에 no disclosure 했을 때 무슨 페이오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인포메이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다이 영콘 프레임워크예요. 그때는 no disclosure 있을 때 무슨 페이오프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내가 인포메이션을 받을지 아니면 받지 않을 수 있을 이 시점에서 내가 퓨처 캐시플로우의 이 민에 대한 이 세타를 결정한다라는 게 ex ante 퍼스펙티브예요. 그러면 엑세타가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인포메이션을 받으면 그 Y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저기 뭐 시그널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이쪽에서는 시그널 Y가 없을 거고 그러면 뭐 디스클로저 못하고 여기는 디스클로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각각의 페이오프가 쭉쭉쭉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take into account해서 at time t equal 0 제일 애초에 어떻게 할 것이냐 보는 게 ex ante perspective고 두 번째는 뭐냐면 ex post perspective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인베스트먼트에서 보통 ex post perspective는 이 X에 영향을 미치는 X의 디스트리뷰션에 영향을 미치는 액티비티가 언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요. 디스클로저 됐느냐 어떤 인포메이션이 디스클로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depend on 해서 그것이 펌의 어떤 프로덕티브 액티비티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참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exposed productivity activity라는 거는 이 disclosure 아니면 no disclosure의 contingent on 해서 일어나는 거고 ex ante perspective는 애초에 인포메이션을 아예 받기도 전에 펌이 어떤 프로덕티브 액티비티를 선택하는 거. 가령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가령 R&D 투자 같은 거를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R&D 투자. 일단 투자를 해가지고 프로덕트 가령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에 가령 성능이라고 합시다. 성능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분포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R&D 투자라는 건 내가 인포메이션을 받고자 하시고 하기 전에 애초에 투자를 해서 이 분포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확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받고 뭐 디스클로저를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익스포스트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생각하실 수 있냐면 자 내가 R&D 인베스트먼트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내가 시그널을 받아 가지고 캐피탈 마켓으로부터 펀드레이징을 더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 생산량을 결정할지
뭐 공장의 설비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익스포스트 디스클로저 문제가 같이 또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야를 보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익스 앤티하고 익스포스트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이 페하고 카나우디아 이 페이퍼 두 개는 익스포스트 문제를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 페 페이퍼는 익스포스트도 보고 익스앤티도 보고 둘 다 본 거고 카나우디아 페이퍼는 익스포스트만 봤는데 카나우디아 모델은 우리가 첫날 잠깐 얘기했던 시그널링 컨텍스트에서 인베스트먼트를 본 겁니다. 여러분들 시그널링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그널링은 굉장히 커스틀리하다 그랬죠. 내가 내 능력이 뛰어나면 내가 굳이 대학교 안 가도 되는데 그냥 대학교 안 가가지고 내 능력보다 더 열등한 친구들하고 같이 풀링 되는 게 싫으니까 내가 대학교를 굳이 가서 대학교 졸업장을 따서 그 졸업장을 가지고 시그널링을 하는 거고 근데 능력이 열등한 애들은 대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나 대학 안 가. 라고 가령 얘기를 하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low ability로 시그널링이 되는 거고 대학교 졸업장이 high ability로 시그널링이 되는 거고 어쨌든 시그널링을 하려면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카나우디아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회사의 어떤 인베스트먼트 레벨을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회사가 얼마나 인베스트먼트를 했느냐 하는 인베스트먼트 레벨에 대한 메저먼트 우리 어카운팅에서 메저먼트가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어카운팅 메저먼트가 이게 아주 프리사이스하면 시그널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그널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오버 인베스트먼트 하려는 인센티브가 회사가 많이 생긴다. 시그널링 때문에 오버 인베스트먼트를 하려고. 그러면 펌의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이놈의 오버 인베스트먼트는 결국 시그널링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 시그널링은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 메저먼트가 임프리사이스하게 그러니까 어카운팅 메저먼트 시스템이 로우 퀄리티일수록 메저먼트를 임프리사이스한 게 옵티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이것도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거죠. 야 이거 어카운팅이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프리사이스하게 매져야 되는 게 아니야?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투이션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옵티멀 우리 레귤레이터들이 항상 more transparency 뭐 사실 그런 거 많이 강조하고 more precise한 measure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precise measurement에 대해서 direct cost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high quality information system 뭐 high quality auditor 이거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를 많이 얘기를 하죠. 옵티멀 너무 프리사이스하게 하려면 좋기는 좋은데 그게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obvious한 거고 당연한 거고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하는데 이제 카나우디아하고 뭐 그 친구들이 얘기한 건 설사 메저먼트를 정확하게 하는데 아무런 코스트가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ndirectly 펌의 인베스트먼트 레벨에서 오는 시그널링 코스트가 너무 많아지는 것들 때문에
이런 거 이제 endogenous 그 signaling cost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사이스한 게 심지어 코스트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옵티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imprecise한 게 옵티말 할 수가 있다. 왜? 펌의 시그널링 코스트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메인 메시지였어요. 카노디아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폐 2010으로 넘어갑시다. 2010이 아니라 2002. 이 페이퍼도 역시 제가 그냥 쭉 그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그 펌의 future cash flow가 이렇게 된다고 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X 이게 펌의 캐시 플로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펌의 캐시 플로우를 뭐 가령 G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코스트는 제외하고 펌의 캐시 플로우가 X 곱하기 E K라는 거의 함수다. 이걸 gross cash flow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K하고 C까지 포함하면 net cash flow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에셋에 대해서 캐시 플로우가 창출되려면 X 곱하기 어떤 펑션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흔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네오클래시컬한 프로덕션 펑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에서 뭐예요? Q equals some function of labor and capital 그래가지고 뭐 L 알파 곱하기 뭐 K의 1 마이너스 알파 뭐 이거 콥 더글러스 펑션 이런 거 생산함수 많이 쓰잖아요. 그죠? Why not? 어카운팅에서는 뭐 하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캐시 플로우, 그로스 캐시 플로우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펌에 E라는 것과 K라는 것에 두 개의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데 E는 뭐냐 하면 그 펌 오너, 엔터프레니어의 effort to increase the value of asset. 뭐 펌을 asset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R&D 뭐 그 얘기를 그 잠깐 예로 들었는데 펌이 그 뭐예요? 이 에셋을 디벨로프 해가지고 이제 아마 외부로부터 펀딩. 요 K는 뭐냐면 K는 캐피탈 인베스트먼트예요. 근데 엔터프레니어가 돈이 없어서 이거는 인베스터들로부터 캐피탈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그 벤처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골방에서 막 무슨 뭐 새로운 신기술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투자를 외부로부터 받고 그래가지고 뭐 엔젤 투자자며 기타 등등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통상적으로 회사를 넘겨버리죠. 그죠? 그래서 하는데 결국은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E와 K라는 것이 여기서 투입이 되면 R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future cash flow를 창출하게 되는 어떤 생산 함수, 리턴 함수라고 보면 되는데 요 앞에 X라는 게 곱해져 있고 이 X가 unknown random variable이에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로 그냥 제일 그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령 X 곱하기 R 뭐 E K 마이너스 cost of E 뭐 cost of 뭐 D라고 합시다. K
이거를 우리가 maximize 해서 E하고 K라는 거를 maximize 하려고 그러면 이 R과 하나만 해봅시다. 제일 간단하게. E 없애버리고 그냥 C of K. 이게 이제 cost of cap, capital이라고 하면 이거 그냥 싱글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면 이 R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써요? 여기가 K라는 만큼의 인베스트먼트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increase concave한 이런 펑션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cost of capital은 우리가 이게 R이고 이게 C면 maximize 되는 부분은 가령 여기가 maximum이다. 그러면 이 K star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first order condition은 X 곱하기 R 프라임 마지널 베니핏이 C 프라임 K 마지널 코스트와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점이 지금 K 스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각각 지금 우리가 슬로프가 지금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 이거 심플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게 이 X란 말이에요. 만약에 X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커진다는 거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마지널 베니핏은 이렇게 돼 있고 마지널 코스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마지널 베니핏이 위로 올라가서 요 K-스타라고 하는 점이 옛날에는 여기서 결정되다가 훨씬 높은 점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X가 옵티멀 인베스트먼트 K-스타를 결정하는데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회사의 매니저가 이 X에 대한 이걸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프로덕티비티 파라메타겠죠. 그 옵티멀 인베스트먼트 레벨을 결정하는 하나의 파라메타인데 동일한 레벨의 K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프로덕티비티가 높으냐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건데 이 X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끌고 들어온 게 버립시다. 그거를 끌고 들어온 게 이제 이 JA2 페이퍼에서 그래서 이게 intrinsic value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옵티멈 E 스타하고 K 스타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펌의 future return이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캐시 플로우를 본격적으로 인더지너스하게 드라이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네오클래시컬한 에코노믹 어널리시스인데 이게 2002년에 페이퍼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2000년도 한 초반쯤 그때 제가 이렇게 논문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봤을 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가지고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이 분석을 했고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2000년도 한 2010년 그 초반까지는 미국의 메이저 대학의 박사과정에서 퓨처 캐시 플로우를 인더지너스하게 드라이브하는 굉장히 클래시컬한 모델로 많이 소개가 되고 쓰였어요. 굉장히 제너럴하잖아요. 아무런 리스트릭션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거를 위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R이라는 펑션이 increasing concave 해야 되고 더구나 여기서는 지금 E라는 거하고 E하고 K하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컵 더글러스 프로덕션 펑션 같은 것도 할 때 이 파라메타에 대해서 리스트릭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리스트릭션
그 다음에 이 cost function에 대한 어느 정도의 restriction, 뭐 그런 것들은 있죠. 근데 되게 weak한 컨디션 하에서, 이퀄리브리움, 이퀄리브리움은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지금 이 X에 대한 인포메이션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다이 영권 프레임워크를 쓰니까 램다 1 마이너스 램다로 이 y라는 시그널을 받게 되고, 이 y는 뭐냐면 똑같아요. x 요 프로덕티비티 파라메터 x에 대한 노이지한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못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켓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이 1 마이너스 램다를 우리가 uninforme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포메이션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터프리트하면 안 돼요. 마켓만큼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렐러티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들은 Y라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얘는 Y가 없다라는 걸 말할 뿐이지, 이 uninformed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 뜻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켓과 같은 정도의 인포메이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relatively 이 information, 지금 우리가 이 Y라고 레프리젠트하는 요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 없다라는 것 뜻이지, 얘는 바보야, 이쪽 매니저는 아무것도 몰라, 이 뜻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괜히 또 uninformed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스트럭처를 여러분이 이미 지금 잘 이해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움은 금세 뭐가 될지 알 수 있어요. Y에 대한 disclosure 하는 타입과 no disclosure 하는 타입. 그죠? disclosure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disclosure 됐을 때의 E 스타, K 스타. disclosure 안 됐을 때의 optimal effort, 그걸 뭐 EN, KN 뭐 그렇게 써보죠. 그죠? 그게 이퀄리브리움이에요. 달라지는 거는 디스클로저냐 디스클로저 없느냐 하는 거는 Y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지금 뭐 여기서 우리 그 no disclose, 저기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싱글 시그널이 있을 때 Y 스타 존재해가지고 이 밑에 no disclosure 되고 이 위쪽에 disclose 된다라는 게, 이게 bad news withhold, good news disclose 이렇게 되는 이유가, disclose 하게 되면은 firm value, price Y가 increasing 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good news를 disclose 하는 이유는, good news를 disclose 하는 얘기는 그 뉴스가 좋을수록 Y가 높아지면은 firm value, firm price도 올라가니까 우리가 no disclosure가 이 bad news 쪽에 생겼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마찬가지 관점에서 똑같이 생각을 더 해보면, 결국 그러면 X가 만약에 disclose 됐다고 합시다. 가령 X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Y라 그러면 Y에 기초해서 우리 아까 expected value of X conditional on Y 이런 거 구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베타 Y 1 마이너스 베타 뭐 세타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걸 가령 뮤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디스클로즈 됐을 때 E하고 K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는 뮤 곱하기 REK 마이너스 cost of effort, cost of capital, 뭐 그냥 K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E 스타는 뮤에 depend on 할 거고
K-스타도 뮤에 depend on 할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표현이 기니까 내가 이걸 뮤라고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아까 우리 X가 올라가게 되면 옵티멀 K-스타도 당연히 마지널 베니핏이 올라가니까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maximize choose 해야 되는 choice variable이 두 개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posterior belief가 높아지면 즉 productivity에 대한 기대값이 높아지면 E 스타도 올라가고 K 스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펌의 페이오프는 뭡니까? 뮤 곱하기 R 내가 옵티멈으로 선택한 인베스먼트에서 이제 이밸류에이트 해줘야 되겠죠. C E 스타 뮤 마이너스 K 스타 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E, K 여기 각각에 있는 초이스 베리어블에다가 옵티멈으로 구한 값들을 다 집어넣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면 회사가 Y라는 인포메이션을 디스클로즈 했을 때 또는 뭐 뮤라는 posterior belief를 마켓에 던져줬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net payoff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하면서 그 원사이드 풀링이 일어났던 건 이퀄리브리움 프라이스가 이 시그널이 커지게 되면은 프라이스도 높아졌으니까 요런 로우엔드 풀링이 일어났다는 것과 같이 지금은 뮤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관건은 이 파이 뮤라는 게 뮤가 증가하면 파이 뮤가 증가하기만 하면 역시 뮤 스타라는 게 존재해서 이 밑에가 no disclosure가 되고 위에가 disclose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뮤 스타로 지금 우리가 표현한 건 뮤 스타를 찾으면 Y 스타도 찾을 수 있겠죠. 얘를 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과연 이 파이 뮤가 뮤에 대해서 모노토닉하게 증가하느냐? The answer is yes. 그래서 쭉 제가 지금 큰 스트럭처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아까 뮤 곱하기 뭐 R E 스타 뮤 그다음에 K 스타 뮤 그다음에 또 코스트도 빼야죠. 요 뮤도 빼고 옵티멀 인베스트먼트 코스트도 빼고 뭐 다 빼서 넷 프로핏을 구해 보면 이 파이 뮤라는 게 이렇게 더구나 이거 컨벡스하게 이렇게 증가하더라 하는 리절트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대로 쓰면 만약에 요거는 지금 이제 uninformed 인포메이션이 없는 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뮤 대신에 세타를 쓸 거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이 없는 애들. 근데 만약에 인포메이션이 있는 애들이 no disclosure를 안 했을 때 no disclosure를 했을 때 뭐 쭉쭉쭉쭉 제가 넘어갈게요. 뭐 좀 복잡한데 no disclosure를 했으면 이걸 제가 뭐 제타라고 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봤던 그 표현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표현도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가령 그래서 요 expected value of x conditional on no disclosure를 mu star라고 한다면 그 mu star라는 게 존재해서 이 모든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mu star에 기반을 해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mu star에 기반을 해서. 그래서 mu star에 대해서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면
되냐면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 뮤라는 걸 보면 아까 디스클로즈 했을 때 파이 뮤라는 거는 이렇게 돼서 그 옵티멈 페이오프가 뮤라는 거를 디스클로즈 하면 뮤는 지금 y를 디스클로즈 한다는 거나 뮤를 디스클로즈 한다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 투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는 꼴이 되고 그 다음에 no disclosure가 되면 실제 뮤가 아니라 마켓이 가지고 있는 뮤스타라는 거에 기반을 해서 그 인베스트먼트가 이루어지고 그때 넷 페이오프가 이렇게 결국 실선으로 주어진다면 뮤스타라는 점은 요 점에 존재해서 이쪽이 no disclosure 얘보다 좋은 이쪽 위에 쪽은 disclosure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이 영컨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퍼는 상당히 좀 그 애널리티컬한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애널리티컬이 굉장히 그 메리시 있는 페이퍼인데 힘은 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쭉 뭐 에그제민하고 특히 이퀄리브리움에서 그 얻게 되는 페이오프와 만약에 펌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항상 디스클로즈 한다. 이 first best라는 거는 지금 full disclosure라는 가상적인 세팅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에이전시 모델 같은 거 얘기할 때도 first best case는 매니저 에포트가 observe해서 모럴 해저드 프로그램이 없고 그랬을 때에 그 achieve 할 수 있는 레벨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서 모럴 해저드가 뭐 일어나고 이런 경우를 세컨드 베스트라 그러잖아요. 그 차이를 이제 우리가 에이전시 코스트라고 하듯이 풀 디스클로저가 일어나는 이 풀 디스클로저 있을 때의 페이오프와 파셜 디스클로저 있을 때의 페이오프 간의 차이 그거를 뭐라고 디파인 했냐면 efficiency loss라고 디파인을 했단 말이에요. efficiency loss는 포지티브 하게 되겠죠. 스탠다드한 다이 영컨 모델에서 efficiency loss는 뭐다? 제로다. 왜냐하면 efficiency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니 X, NT 보면 로스 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없는 게 제일 좋고 시그널이 노이즈가 제일 많은 게 좋았던 거예요. 다이나 베레키아 그 세팅에서 베레키아 83년 또 페이퍼에서 왜 시그널이 제일 노이즈하면 좋지? 왜 다이 영컨 그 다음에 그 페이퍼에서는 시그널의 인포메이션 게더링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시그널을 게더링을 해봐야 시그널 게더링하는 코스만 들 뿐 에피시언시 임프루먼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말은 이런 페이퍼들에서는 에피시언시 로스 이퀄 투 제로. 여기서는 에피시언시 로스가 포지티브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포메이션을 디스클로즈해서 뮤라는 걸 알게 되면 펌의 페이오프를 결정하는 옵티멈 인베스트먼트들이 지금 다 변하고 있잖아요. 옵티멈 인베스트먼트가 변하니까 내 페이오프 이것도 다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value enhancing role이 있는 거죠. 프로덕티비티에 대한 좋은 뭐 좋든 나쁜 인포메이션 밸류는 항상 X, NT에서 어세스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인포메이션이 가치가 있는 건 좋으면 내 옵티멀 인베스트먼트를 늘리면 되고 뮤가 낮으면 내 옵티멀 인베스트먼트를 낮추고 그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인포메이션 밸류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데는
사실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컨벡스하다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그 지금 가로축이 우리가 맨날 이게 시그널에 대해서 썼는데 지금 이 뮤라고 썼지만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러면 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페이오프 펑션이 이렇게 컨벡스하고 이런 꼴을 가진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그 시그널 퀄리티는 결국 시그널의 베리언스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시그널 베리언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 시그널 디스트리뷰션이 다이퓨즈 해진다는 건 옆으로 퍼진다는 거고 컨센트레이트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까지는 제가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이 시그널 인포머티브니스가 어떻게 되느냐고 얘기를 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뭐 그 보시면 알겠지만 시그널 여기서는 아마 내가 Q 대신에 T라는 노테이션을 쓴 것 같은데 시그널이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면 펌의 페이오프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 영권에서는 시그널이 밸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이퀄 투 제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시그널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면 이퀄리브리움 페이오프가 증가한다. 여기서는 지금 Q 대신에 제가 지금 이 T라는 걸로 노테이션을 썼는데 이 페이퍼에서 그러니 옵티멀 트레이드 오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옵티멈 뭐 시그널 퀄리티는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떠들었네. 벌써 1시간 지났네. 자, 10분간 쉴게요.